다음은 사건 전문이죠. 강재묵 기자 뭘 준비했죠? 네, 사건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온몸에 멍, 11살 학대 계모, 검송찰에 죄송합니다입니다. 이 사건 소식인데 지난 7일 11살 초등학생이 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 저희 MBN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들 부모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또 친아버지에게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을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다 보니 이 분노케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아무런 대답 없이 지나가는 듯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현장 영상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합니다.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요? 학대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학대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아마 이 사건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11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온몸에 지금 멍이 들어서 숨이 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보신 것처럼 계모 그리고 친부가 결국 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그런데 민주숙 기자. 네.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 딱 공개되고 아동학대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닙니다라고 둘 다 부인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했을 당시 이 병원에 실려온 아이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의료진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곧바로 신고를 했는데 네. 하지만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살짝 밀쳤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친부는 아이가 자해를 해서 난 상처들이다라면서 이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이의 몸무게가 당시에 30kg이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11살인데요. 맞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10kg 이상으로 이제 적은 몸무게였던 건데 이 아이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아 계속 결석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게 부모에게 질문이 왔는데 네. 이게 유학 준비 중이라 홈스쿨링 중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아예 결석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런데 이 최근 조사에서는 이 계모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당일에 아이를 밀친 사실 이것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게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 훈육 차원의 목적이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의붓 어머니죠. 이 계모는 뭐 민적은 있다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또 친아빠잖아요. 네, 이 친부는 이 경찰 조사 중 지난해에는 폭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네. 이 올해는 폭행하지 않았거니와 이 아들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두 계모가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 역시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를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그런 겁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왜 자해했다는 진술을 하셨나요? 친부는 왜 못 만나게 한 겁니까? 네. 지금 약간 이 엄마도 아빠도 다 약간 입장이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다가 야금야금 뭐 요거는 맞다. 이렇게 하나씩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강재묵 기자. 예. 이 부인하다가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망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 즉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확인이 됐었던 건데 이들 부모가 이 SNS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사망 아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 이 부정적 감정을 수차례 드러낸 이 대화 내용이 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역시도 여기에 따라서 이 죄명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 당초 이들 부부는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이 체포가 됐었지만 이 송치 전에 각각 앞서도 미리 설명드렸듯이 의붓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이렇게 또 친부부 같은 경우는 이 아동 상습 학대로 이 변경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의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면 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이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이 때문에 형량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네.
저희가 뭐 계모다, 의붓 어머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새엄마라서 학대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굉장히 좋은, 훨씬 더 좋은 이 새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엄마여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새엄마 할 것 아니라 친부도 지금 굉장히 아동 학대에 가담을 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작년에는 때렸는데 올해는 안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게 아빠가 할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평소에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같은 거를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건데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아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할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이 폭력이 발생한다는 네.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더 저항하기가 힘들어지고 이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그동안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지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건의 패턴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 아동학대 사건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오는 얘기들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 학대한 부모들이 하는 발언들도 초기 발언, 중간 발언, 나중에 형을 받을 때 발언 달라지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학교 당국이나 이제 공공기관의 개입이 좀 필요하겠다. 저런 부모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맡겨둬서는 그게 피가 섞이고 안 섞이고 신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희도 사실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뭐 계모, 친부 이 밑에서 있었던 11살 아이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엄마는 이 사실을 알까요? 네, 지난주 이 아들의 빈소를 찾은 친모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도 숨진 아이의 온몸에 피멍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기가 좀 이슈화가 돼서라도 이런 사건이 계속 좀 매스컴에 올라와서 이런 일들도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처벌을 좀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실 아버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친모는 그동안 숨진 아이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숨진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자신이 8살 때 사준 내복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가 숨졌을 때 나이가 11살이니까 네. 3년 동안 같은 옷을 입혔던 건데요. 11살이 된 지금까지 크기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모 역시도 이 남편 친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넘겨줘야 이혼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서 아이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처했던 거고요. 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한 번은 학교로 아이를 보러 몰래 찾아갔는데 여기서도 아이가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아주 작은 신발에 자신의 발을 우겨 넣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네. 3년 전에 사준 내복을 계속 한 뼘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입고 있었다.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이는 한 달, 두 달이 다르게 몸이 쑥쑥 크는데 몇 년 동안 그 내복과 신발을 신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를 학대한 계모, 친부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의원님. 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실 이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다 차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상황 자체는 이렇게 지금 설명은 되죠. 뭐냐면 뭐 필리핀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한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외부에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낸다면 학교에 부정기적으로 온다든지 또는 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이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된 어떤 상황 속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시스템은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집안들이 있는데 이 집안이 영유아 수당을 갑자기 안 받으러 온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 유치원은 거의 다 보내잖아요. 그쵸. 유아원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 당연히 아이 출생 신고를 했는데 그런
이 어떤 교육의 혜택을 전혀 하지 아니한 집안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이런 특이한 어떤 상황들을 발견하면 지자체에서 네. 이걸 파견을 해서 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되게 생겼군요. 홈스쿨링이라는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아니한 아이도 사실은 여기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지금 제대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네. 이렇게 사건이 터져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의 수도 있겠지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점검할 수는 없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희 이종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지자체 교육당국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홈스쿨링 부분도 정말 홈스쿨링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먼저 사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후 약방문이라도 그거라도 제대로 잘 챙겨야겠습니다.